네, 오늘은 운명을 거스르다의 저자 권순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토지 투자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찾은 권순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땅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오픈마인드 땅의 비밀 노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제 딸과 함께 나은이랑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토지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고, 저 또한 많은 토지를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가이자 최근에 저의 책 운명을 거스르다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된 작가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출연하셨던 김양구 작가님과 네. 인연이 있으신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 김영구 대표님은 지금 함께 저희 일하고 있는 저희 대표님이시고, 네. 저도 뭐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각자 저희 회사에서 각자가 각자의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대표님 지붕 아래 네.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구 네. 대표님이 진짜 네.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엄청난 실천력으로 네, 또 많은 걸 이루신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배우시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고 있고, 네. 사실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엄청난 기회를 잡은 것 같고 네. 엄청난 행운을 거머 잡은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대표님과 평소에 네. 아침에 저희가 누구든 먼저 오는 사람들이 저희가 회사에 청소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는 뭐 그게 대표님이건 네. 저건 아니면 다른 직원이건 네. 그거에 뭐 구애받지 않고 네. 항상 먼저 온 사람들이 어. 먼저 청소를 해요. 네. 그 때로는 대표님이 뭐 5시나 6시에 먼저 출근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 오셔가지고 정말 바닥 청소에 야. 그 테이블 청소에 그리고 저희 화장실까지 다 청소를 해 놓으시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왔을 때는 벌써 청소를 다 끝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그냥 커피 한잔 하자. 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를 한잔 하면서 대표님과 사실은 평소에 듣기 어려운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토지 투자에 관해서는 네. 저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곁에 있다 보니까 네.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그 경험치들을 또 많이 나눠주세요. 네. 이제 그 김양구 작가님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책을 통해서 본 거지만 이제 네. 300억 자산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300억 자산가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기회인 거고, 네. 또 뭐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이제 뭐 청소도 뭐 같이 하고 뭐 티타임도 이제 맞습니다. 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그분이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작가님께서 배우시든 네. 어떤 이제 배우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딱 한 가지, 와 이거는 정말 너무 리스펙하고 너무 이건 내가 내 삶에 너무 큰 가르침을 주셨다. 네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런 게 저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간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간절. 네, 간절함.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사실 또 좋게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성공하신 분들이 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막 진짜 이뤄보고 싶은 그런 목표가, 거기에 대한 정말 그 열망이라 하죠. 그런 간절함을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열정이라고 하면 저 대한민국에 그 누구도 사실은 따라오기 어려울 정도의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목표가 딱 정해지면 네. 그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라는 그 열망과 강한 의지를 갖고 그거를 어떠한 것들도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뭐 네. 우리가 이제 삶에서 많은 것을 원하고 이루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과 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만남이에요. 만남. 네. 이게 저희 대표님도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또한 그걸 너무 공감하고 있고, 그 만남에 저도 어찌 보면 제 인생의 네. 그 주인공일지도 모르겠다. 저 또한 제 책 속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녹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정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의지를 갖고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 삶들이 많이 나아졌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왔지만 네. 그 과정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기에는 정말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의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저는 꼭 만나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네. 그리고 또 그
분야의 탑이거나 성공자들은 반드시 그 성공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성공의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나 부자가 되고 싶고 뭐 네. 10억, 뭐 100억 자산가를 꿈꾸는데 네. 사실은 뭐 만남을 강조하셨지만 네. 나는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고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 싶지만 내 주변에 뭐 그런 사람도 없고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일단은 그 작가님께서 그 김양구 작가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된지 네네.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아마 들으시면 일반 분들도 나 또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원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을 뭔가 조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제 책을 보시면 제가 좀 어린 시절 굉장히 어렵게 맞아요. 보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좀 더 정말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정말 어찌 보면 그 암흑 같은 터널 속에서 정말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해보자. 나 또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왔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 뭐 저도 이제 일반 분들과 동일하게 대학교도 나오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재테크라는 걸 조금 빠르게 눈을 떴어요. 네. 그래서 예전엔 저도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대기업을 다녀도 그 월급을 갖고는 제가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네. 제 삶을 바꿀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연하게 이런 재테크를 하는 그 친구의 얘기를 좀 듣게 됐어요. 그 당시 때 회사 친구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저 또한 그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재테크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아파트 투자라는 거를 제가 10년 이상 동안 열심히 해왔어요. 네. 제가 30 초반 때부터 네. 지금은 제가 40대인데 아 그래요? 예. 저 처음 봤을 때 네. 저도 어리신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네. 마흔이 넘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아파트 투자를 10년 이상 열심히 해오다가 네. 뭐 지금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조금 뭐 부동산 경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 저는 코로나 시절 때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들을 모두 또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 제가 기존에는 대구 쪽에서 제가 조금 살고 있었어요. 대구 쪽에서 집중적으로 좀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서 대구는 엄청난 시장이었어요. 정말 한 10년간 호황을 누리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 과정에 운도 저한테 좀 따랐던 것 같고 좋은 시기 때 그래서 열심히 투자를 하다가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하락기를 좀 더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은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던 걸 정리를 하면서 그때 제가 우연하게 평택에 있는 아파트에 지금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 오픈마인드 김양구 대표님이 운영하는 그 채널을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제가 한 2년 정도 네. 구독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조금 제 일생일대에 정말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파트를 제가 처분하면서 평택에 있는 아파트 딱 한 채를 좀 남겨놨었어요. 네. 그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조차도 저는 다 팔아버렸어요. 다 정리를 하고 평택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남겨놨는데 이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좀 오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 사실 그 세금으로 한 2, 3억을 낸다라는 건 네. 작가님이 생각하시면 어떨 것 엄청 같으세요? 크죠. 엄청 크잖아요. 네. 제가 그 급여 생활을 하면서 2, 3억이라는 돈을 번다라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제가 그 당시 때 또 외벌이를 저는 10년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럼 저 혼자 벌고 있는데 네. 물론 정당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면 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 비과세라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작가님도 그걸 활용하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저 또한 그 생각에 많이 고민에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고민이 됐던 건 직장 생활이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에서 네. 당시 때 파트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조직을 이제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결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냐? 그게 아니에요. 저 정말 직장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회사에서 표창장도 주고 그리고 또 팀장님, 그룹장님, 정말 CEO까지도 인정을 받아본 적도 있었어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정말 이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대구와 평택은 제가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생일대의 결정을 하게 된 게 네. 휴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쵸. 제 와이프가 엄청 이제 만류를 네. 하게 된 거죠. 이제 평택까지 이사를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생 대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대구에서 생활을 해왔고 처갓집, 저희 집도 다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경기도로 온다? 이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와이프를 제가 좀 설득을 합니다. 평소에 제가 한 5년 이후는 나는 직장 생활을 그만두겠다라는 스스로의 목표들이 있었어요. 네. 그 목표가 이 직장 생활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라는 목표였어요. 물론 뭐 어떤 거를 뚜렷하게 하겠다라는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었어요. 네. 그렇지만 내 스스로 어떤 직장 생활의 데드라인, 기간을 정해놓은 거였죠. 내가 5년 이내에 뭔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걸 해보고 싶다. 네. 내 미래를 내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 그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제가 엑셀로 숫자로 예쁘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세금을 낸다. 이거를 우리가 비과세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만큼 세금을 낸다라고 와이프를 그 엑셀표를 보여주니까 와이프도 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네. 그럼 결단을. 함께 한번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도 너무 어렵게 회사의 휴직을 선택하고 네. 이제 가족들을 제 딸과 함께 와이프를 데리고 가족들 데리고 다 경기도 평택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제가 이사를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 때 저희 김양구 대표님 이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평택에 가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나 이분 꼭 만나야 된다. 정말 제가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알고 보니까 경기 남부권에 토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토지 투자의 전문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뭐예요? 정말 저는 그분의 사람의 진실성이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정말 진정성, 그리고 선함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 영상들을 보면 굉장히 상업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이 토지 투자에 관한 그 지식들, 정보들을 정말 무한 오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꼭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네. 근데 제가 너무 운이 따른 게 뭐냐면 제가 평택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네. 알고 보니까 이분도 평택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좀 운이 따른 그쵸, 거라고 볼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사를 왔어요. 음. 이사를 오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 오픈마인드 쪽에 교육이 있었는데 그 교육을 제가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제가 그 김양구 대표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야. 이 유튜브를 이제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참 괜찮다. 네. 언젠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네. 이제 뭐 아파트 뭐 비과세 이런 혜택들로 뭐 이사를 결정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계시던 분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교육도 교육비가 결코 싸지 않았어요. 네. 그 당시 때 교육비가 얼마였냐면 하루 1일 특강 80만 원. 80만 원? 네. 와. 그 정도 금액이면 좀 망설여질 수도 망설여지죠.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근데 저는 단 1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와. 나는 이 교육 반드시 들어야 된다. 네. 교육을 떠나서 저는 그 김양구 대표님을 나 이분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만남이란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코 내가 정말 그 만나보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을 만나고 싶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만날 수 있는 루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을 만나보겠다는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어찌 보면 그 하나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80만 원 내시고 수업을 들어서 네. 뭐 아깝지 않으셨나요? 그 스토리도 되게 재밌어요. 네. 그 이후의 스토리가 네. 오늘 제가 그 교육을 이제 너무 신청을 하고 네. 기다리다가 교육날이 왔어요. 제가 갔는데 여기는
토지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농업법인을 운영을 하세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이라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절대농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사만 해야 되는 절대농지에 정말 예쁘게 건물을 지어서 그리고 바깥에도 이제 트리하우스, 이제 나무집들이 네. 이제 지어져 있고 그리고 조경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너무 푸근해요. 음. 가면은 시골 한적한 시골에 네. 정말 예쁘게 조경을 해놓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회사라기보다는 농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네. 뭐냐면 그 문을 사무실 문을 열게 됐는데 대표님 처음 제가 뵙게 됐죠. 네. 그것도 너무 좀 신기했어요. 유튜브에 나오시는 그쵸. 분을 뵙는 거 꼭 연예인을 뵙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지만 제 가슴속을 뛰게 하는 그 문구가 있었어요. 뭐요? 회사의 사원이라고 벽면에 딱 붙여져 있는데 네. 놀면서 일하자 그리고 베풀면서 살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문구를 보니까 음. 사실 제가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찌 보면 획일적인 네.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보니까 어떻게 너무 뭔가 여유로우면서도 뭔가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이 대표자의 마인드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 너무 좋겠다. 네. 네.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교육이 딱 시작됐거든요. 네. 아니 이게 평소에는 너무 선하시고 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요? 조금 뭐 착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김양구 그쵸. 대표님 보면. 네, 그쵸. 근데 이걸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너무 엄청난 무한한 에너지를 발산하시면서 정말 엄청난 열정을 갖고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듣다가 그걸 느꼈어요. 와, 이분 정말 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였어요. 네. 아, 이분 정말 이분이라면 난 너무 함께 해보고 싶다. 이게 꼭 일하는 게 아니더라도 평소에 정말 저의 어떤 멘토, 스승님 그런 분으로 정말 저도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김양구 이제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제 네, 강의를 들어서 어떻게 첫 만남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 강의를 딱 들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뭐 직원이 되거나 같이 일을 하게 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계기가 또 있으셨나요? 아, 또 그게 계기가 있었어요. 네. 교육을 듣고 난 후 저는 사실 바로 결심을 했어요. 그 당시 때 아파트 투자를 했던 것들을 다 좀 정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아파트를 좀 정리하고 심지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조차도 정리를 하고 제가 좀 시드머니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있다가 제가 만약에 이 김양구 대표님을 만났을 때 정말 이분이 괜찮고 이 투자에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난 가감히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듣고 난 후 그 생각들이 명확해졌어요. 확실하게 제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게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정중히. 대표님 정말 제가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너무 흔쾌히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차 투자, 2차 투자, 3차 투자까지 감행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평택에 있다 보니까 삼성반도체가 그 당시 때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평택에 고덕 국제 신도시에 짓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 120만 평의 규모가 엄청나죠. 사실 상상이 되세요? 120만 평? 상상도 안 되죠. 상상이 안 가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가보시면. 네. 그래서 그 현장들을 제가 보게 됐죠. 실제로. 그거를 저는 이제 지제역 근방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네. 때문에 고독과 지제를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나한테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에 뭔가 모르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직을 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삼성반도체 정직원 빼고요. 네. 건설 인력만 6만 명에서 7만 명이 그 건설 현장에 인력들로 투입이 됐던 거예요. 와. 정말 이거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있는 인구들이 매일같이 이 삼성반도체를 짓기 위해서 매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여기에서 이 평택에서 내 인생을 승부를 봐야 되겠다. 내가 이걸 직장을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저는 토지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싶었어요. 네. 정말 제가 1차, 2차, 3차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투자하는 토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가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드머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이런 좋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할까? 네. 그거에 고민에 빠지다가 그러다가 이 건설 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먹고 자는 걸 해결해 드려야 돼요. 그런데 자는 건 제가 어렵더라고요. 네. 건물을 뭐 다가구를 한다든지 네. 이게 뭐 2, 30억씩 해요. 그쵸, 맞아요. 그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먹는 걸 좀 제공을 해야 되겠다. 제가 식당을 해야겠다. 네. 제가 뭐 사실 직장 생활만 15년, 16년간 했지만 제가 식당이라는 건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게 선명해지더라고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구나. 그런데 사실 제가 노동을 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쵸. 네. 식당을 내서 내가 1년 안에 2호 체인점을 내서 그때부터는 점장제를 도입해서 네. 내가 체인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저희 김영구 대표님이 이 소식을 좀 듣게 됐어요. 근데 대표님도 저를 조금 이제 동생으로 조금 여겨주면서 뭔가 좀 챙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대구에서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사를 오지를 않나, 평택에 있다가 갑자기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식당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대표님이 어느 날 순기 씨 그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해? 그거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당시 때 오로지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쵸, 예.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은 이거다. 그쵸.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저희가 모임을 하면서 또 대표님을 찾아가게 된 네. 거예요. 그때 이제 약간 머릿속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논리정연하게 그 대표님께 내가 이걸 하겠다. 나 이거에서 반드시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드릴까? 고민에 빠졌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답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네. 노동이란 단어를 언급을 하니까 네.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네. 결론을 제가 못 짓고 네. 일단 그냥 부딪히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투자 모임 하시는 분들이 저의 얘기를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가족들 데리고 평택을 오질 그치, 않나, 그치. 평택을 왔는데 직장 안 돌아가고 네. 막 식당 하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막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투자 얘기 많이 하다가 결국은 저의 얘기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순기 씨 요즘 어떻게 지내? 순기 씨 요즘 그 식당 준비하는 거 어떻게 돼가? 이렇게 너무 관심 있게 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또 대표님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기 씨,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그거 아니야. 네.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식당이 웬 말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네. 그 이후에 또 우연하게 또 대표님과 1대1로 또 따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님이 저한테 뼈를 때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순기 씨, 진짜 이럴 거면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아니, 왜 좋은 직장 그만두고 지금 뭐 명확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길 선택을 하려고 하냐. 그럴 거면 직장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스승님 같은 분이고 진짜 멘토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아졌어요. 뭔가 제가 이 말을 거역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그 이후로는 대표님 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뒤돌아서서 네. 다시 식당 알아보고 네. 막 그 식당을 권리금까지 조율하고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표님이 그 얘기를 하셔도 꿋꿋하게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물론 와이프의 반대도 있었어요. 식당에 왜 식당 할 때 와이프가 반대가 있었죠. 와이프도 오빠 그냥 식당 회사로 돌아가면 안 돼? 와이프가 너무 걱정이 큰 거였어요. 나 잘할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으니까 진짜 나 한번 믿어달라고. 나 이걸로 꼭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나 한번 믿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와이프를 또 설득을 했어요. 와이프는 설득이 됐는데 대표님이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뼈해장국 집이었잖아요. 네네, 뼈해장국을 처음에. 거기서 실제 일도 하셨잖아요. 또 거기서 일하면서 또 인정도 받으셨고. 뼈해장국을 처음에 하려고 했고 그걸 제가 대구에서 오랫동안 다니던 단골집이 있는데
맛은 검증이 됐어요. 제가 기존에 외국계 회사를 다녔었는데 네, 네. 이 일을 하기 전에 그런데 외국인을 데려가도 맛있대요. 그 정도예요? 아니 그 외국인이 맛있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 맛은 검증이 된 네. 거예요. 근데 그 집도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아, 그래서 이거 맛은 검증이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영과 마케팅 그쵸. 이것만 내가 잘하면 된다. 그쵸. 근데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개선하면 되고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개선하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뼈해장국을 하려다가 네. 그 투자 모임에 사실 김치찌개 체인을 한 15개 정도 내주신 사장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도 나름 체인을 15개 정도 낼 정도면 그쵸. 식당으로서는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고 네. 입지를 다지신 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3개 정도 지경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와. 그분은 하루에 그 3개 지점을 다니는 게 하루에 일가 정도예요. 네.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순기 씨, 뭐 식당 하려고 한다면서. 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 진짜 식당 한번 해서 제가 이걸로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순기 씨 너무 힘드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정말 내 순기 씨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온통 여기저기서 만류만 하는 거예요. 맞네. 난 잘할 자신이 네. 있는데.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순기 씨,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루만 우리 집에 와서 서빙도 해보고 하루만 체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식당 일을 해보고 그때도 순기 씨가 정말 그걸 해보고 싶으면 와서 해도 그때 가도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네. 그 전화 끊고 바로 다음 날부터 갔어요 거기를. 네. 갔는데 아니 하루 딱 일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집도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요. 네. 김치찌개 집인데 근데 사람들이 다들 맛있는 거 보면 즐겁잖아요. 그쵸.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서빙을 하면서 저는 항상 웃으면서 그분들에게 맛있게 드세요. 또 가실 때 어떻게 잘 드셨나요? 맛있게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환하게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 그 홀에서 일하는 이모님과 네. 주방에 계신 실장님하고 다 친해졌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한 며칠만 더 해보라고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며칠 해봤어요. 네. 근데 저는 결론을 얻었어요. 이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나 너무 재밌다. 더 확신을 했구나. 네, 더 확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며칠 하다가 저를 살짝 부르시더라고요. 순기 씨, 식당 일 해보니까 어때? 그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사장님 저 너무 재밌다고 정말 제가 이거 식당 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걸 사업으로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게 너무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며칠 순기 씨 하는 거 보니까 순기 씨 뭘 해도 잘하겠다. 순기 씨 식당 그거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찌 보면 뭔가 이게 통과 의뢰를 1차 관문을 통과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전문가한테 인정받은 거죠. 네, 인정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이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게 다니시는 그 체인점을 저를 데리고 이렇게 한 바퀴씩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식당 사장님이 네. 우연찮게 이걸 3개의 체인을 혼자 운영하시니까 물론 거기를 맡아서 그 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셨지만 하루에 그렇게 다니니까 힘드신 거예요. 힘들죠. 그리고 또 어디에 누가 인력이 이탈이 된다거나 그쵸. 직원이 이탈이 된다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그 커버하기 그쵸. 위해서 가야 되시고 네. 그게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우연찮게 얘기를 듣다가 하나 정도를 내가 체인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우연하게 듣게 됐어요. 네.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러면. 네. 처음에 제가 초심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제 목표는 삼성 반도체 정말 가까운 곳에 뼈해장국 식당을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아무것도. 그렇죠. 네, 디자인, 인테리어부터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치찌개 그거를 내가 그러면 물려받아야겠다. 잘 되는 거를 그렇죠. 그대로 내가 어느 정도 시스템이 딱 그렇죠. 구축이 된 내가 저 체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걸 한 개를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네. 근데 그 당시 때 그 식당이 굉장히 번듯했어요. 네. 평수가 대략 한 85평. 와, 좀 크네. 엄청 크죠. 네. 그리고 주차장이 한 200~300평. 와. 엄청 큰 거예요. 네. 그냥 식당으로서는 번듯한 식당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장님 좋으시겠다 라고 할 정도로 번듯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 때 오픈을 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꺾이고 끝나갈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조금씩 올라가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잘 됐다. 그쵸. 이거 내가 더 키워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 체인 중에 내가 맡는 이 체인은 이 김치찌개 그 체인 중에 1등을 찍어야겠다. 내가 반드시 탑을 찍어야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어느 날 네. 김영구 대표님이 이 소식을 계속 듣고 계셨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저 그 투자 모임에 네. 계신 분들이 계속 뭐 네. 어떻게도 통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 승기 씨 뭘 하고 있다, 네. 뭐 어떻더라, 네. 네, 그런 거를 계속 듣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거의 권리금을 조율하던 과정 끝까지 갔어요. 거의. 나 1월부터는 나 이거 맡아서 한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좀 더 빨리 하면 제가 생활비라도 그쵸. 좀 벌 수 네.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때 생활비 백업 해놓은 돈을 다 플러스 해가지고 돈 있는 돈이랑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이제 그거를 물려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에 어느 날 김영구 대표님한테 전화가 오게 된 거예요. 정말 이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 그 전화 한 통이었어요. 네. 어떤 전화였냐면 네. 전화가 왔는데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기 씨 잘 지내냐 이런 안부를 묻다가 갑자기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순기 씨, 날 믿을 수 있겠어? 이렇게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대표님 100% 믿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순기 씨,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날 믿어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가감하게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표님 믿을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말하니까 정말 영화 속의 대사의 한 장면처럼 순기 씨, 그러면 내가 순기 씨 꾸는 그 꿈 내가 이뤄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 네. 이렇게 만남이 된 거예요. 한번 어느 날 묻게 됐어요. 네. 대표님 왜 저를 음. 이렇게 선택해 주시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표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가 얼마나 간절하면 정말 막 대구에서 평택까지 이사도 오고 평택에서 또 직장 안 돌아간다 하고 진짜 평택에서 자기 인생을 막 승부를 봐보겠다라고 하면서 식당까지 하겠다 하니까 이 친구의 열정을 높게 봐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 친구가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막 이런 만남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 진부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 의지 그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알아봐줘요. 그 책에 이제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단 1년 만에 연봉 10억 번 네. 그 문구가 네, 내용이잖아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이제 작년부터 대표님과 음.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토지 투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전국 팔도에 모든 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심지어 뉴욕에서 찾아오시고 네. 일본에서 찾아오시고 중국에서 찾아오시고 해외에서도 찾아오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분들에게 토지 투자로 도움을 드렸어요. 그 과정에 저도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저도 많은 투자를 하는 과정에 제가 1년간 10억이라는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를 이제 필요하신 분에게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줘서 네. 그걸 통해 10억을 이제 버셨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토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부동산과 좀 맞물려가지고 네.
사회적 인식이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 맞습니다. 투자랑 그렇죠. 투자 투자랑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저는 양쪽을 다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뭔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의구심, 네. 이 토지 투자에 대한 뭔가 좀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산 꼭대기에 네. 땅을 갖고 있다든지 그리고 대규모의 개발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에는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려요. 그렇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네. 그 낮은 가격, 이제 임야의 땅들을 사서 잘게 이 분할을 해요. 그러니까 뭐 50평부터 100평, 200평 뭐 이런 식으로 네. 분할을 해서 이거를 보통은 10배 비싼 가격에 팔아요. 물론 이게 뭐 획일적으로 10배는 아니지만 네. 그런 식으로 많은 그 금액을 높여서 파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들이 비싸게 사더라도 만약에 내가 엑시트가 가능한 땅이라고 하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예 엑시트가 안 돼요. 만약에 산이 있다라고 칠게요. 이 산에 그 필지 분할을 한 100개 정도 했는데 어떤 땅은 예를 들어 도로랑 통행이 가능한 도로랑 맞물려 있는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땅은 산 중턱 꼭대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땅을 쓸 수 있을까요? 없죠.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비싸게 샀죠. 그렇죠. 그럼 누가 그 땅을 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오거나 대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오는 어떤 경계의 땅 그리고 또 도로가 잘 붙어 있는 이런 땅들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대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땅들은 물론 이게 내가 너무 늦게 투자에 진입을 하면 가치가 떨어지겠죠. 물론 그런 뭐 입지가 좋고 가치가 있는 땅들은 오르겠지만 가격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개발이 한참이 다 되고 모든 인프라가 세팅이 됐는데 가격이 올랐는 그 가격에 내가 샀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투자 가치로서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개발이 되는 곳에 내가 조금 더 일찍 선 진입을 해서 낮은 가격에 입지가 좋은 땅에 그런 땅들을 내가 좀 선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땅들을 투자를 했을 때는 결코 기획부동산처럼 내가 팔지 못하는 땅이 아니고 정말 언제든 엑시트가 가능한 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이제 어렸을 때 뭐 책에서 보면은 진짜 뭐 신문 배달할 정도로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쨌거나 뭐 좋은 외국계 기업을 가셔서 엔지니어로서 직장 생활도 성공적으로 하셨고 지금은 이제 뭐 법인의 대표가 되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뭐 바닥부터 진짜 차근차근 해서 올라오신 거죠. 내가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부터 그 경험을 가져오면서 지금은 이제 연봉 10억이라는 걸 달성하신 건데 연봉 10억을 딱 벌어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우셨을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이게 저도 안 믿겨요. 저도 안 믿기는 게 이렇게 내 인생에서 큰 금액 그것도 뭐 1억 2억도 아니고 그쵸. 10억이란 금액은 평범했던 직장 생활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쵸. 금액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너무 또 빠질 수 없는 게 만남이잖아요. 제가 만남으로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물론 만남으로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있지 않으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녹여져서 이런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저도 너무 좀 기쁜 마음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런 거를 얻게 되고 성취를 했다는 거를 제 스스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사는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눠주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법인 이름도 베품이라고 지은 이름 것도 제가 이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들을 남들에게 나도 조금 도움을 드리고 베풀면서 살자라는 의미를 거기에다 부여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책을 좀 기증을 하게 됐고 그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가 전국 각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대구 쪽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대구 쪽에 있는 단체 쪽도 그쪽에서 연계를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쪽에도 또 책을 또 수십 권 정도 기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조금씩 기부 활동을 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됐을 때는 어린이 자선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의 판매 수익, 그러니까 인세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 인세를 전에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네. 이제 전액 기부를 하겠다라고 좀 책에도 그 내용을 적어놨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제가 최근에 책이 출간되고 한 달이 안 돼서 또 2세,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책들이 네, 네. 전부 다 완판이 되면서 두 번째 지금 인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런 좋은 일을 한다라는 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동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뭐 이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작가님처럼 네. 뭔가 내가 어려운 이 경제적 상황을 좀 경제적 풍요로움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아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경제적 자유를 이제 꿈꾸시는 분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저는 첫 번째, 제가 이 토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오세요. 심지어 뭐 20대도 오시고, 30대도 오시고, 40대, 50대, 60대, 70대. 네. 까지 너무 다양하게 오거든요. 물론 저보다 뭐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뭐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선배님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는 조금 너무 경솔한 것 같고, 특히 제가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오시면 제가 투자를 떠나서 정말 투자는 둘째고 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인생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 30대 분이세요. 근데 처음에 저희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너무 하고 싶어서 오셨던 분인데, 우연찮게 제가 겪었던 얘기들을 나눠드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제가 좀 조언을 좀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자기가 돌아갈 때는 너무 진짜 막 열정이 너무 이렇게 불타올라서 네.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두 달이 지나고 난 후에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얘기 들었던 거 똑같은 내용이라도 괜찮으니까 또다시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시라고. 네. 언제든 오시라고. 네. 그럼 내가 똑같은 얘기, 지루할 수도 있을 텐데요 라고 하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그래서 그때 와서 또 거기에 했던 얘기 플러스 또 뭐 그때그때 생각나는 네, 얘기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다른 얘기들을 막 해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이 가라앉아 있던 이 열정들, 그치,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또 샘솟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위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오고 싶다고. 야. 그래서 세 번 와서 또 제가 또 똑같은 얘기. 그분은 투자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안 하셨지만 네. 제가 너무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힘든 10대 가정, 20대, 30대 정말 뭘 해보려는 정말 그 포기하지 않고 진짜 열정과 의지를 갖고 노력하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정들의 얘기들을 조금이나마 나눠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표류를 하게 돼요. 인생에서. 그런 분들 있죠? 저 그런 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노력해봤는데 안 되더라. 정말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뭔가 기회도 안 오고 뭔가 희망의 빛이 안 보이더라. 네.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냐라는 거예요. 정말 안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방법, 이걸 다시 재점검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점검을 했을 때 분명 문제가 있어요.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갖고 있을 때는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정말 내가 이 가라앉지 않는 그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있으면 그분 안 될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내 능력껏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이해도 되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정말 이게 편지 한 통, 정말 사람을 울리는 그 편지 한 통으로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인생은 내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그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그거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한 건지. 정말 본인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나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정말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분은 분명 성공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계세요. 그거를 꼭 그분에게 얘기를 들어보시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가님 책이든 영상이든 이제 정말 이제 간절한 사람은 이 영상을 보고서 그냥 뭐 이런 얘기 했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저 사람과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나눠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 거고 네. 그럼 뭐 책을 보든 뭐 이메일을 보는데 뭐 출판사 전화 연락처를 물어보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네. 작가님과 어떻게든 연결을 네. 해서 만나자고 해서 뭐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다는 네. 거죠. 네. 그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이제 벌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확신해요. 그거는 확신해요. 큰 차이로 변해요. 끝으로 뭐 구독자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조금 좀 많은 얘기들을 조금 나눴었는데 정말 그 어딘가에 힘겹게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정말 뭔가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고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거나 꼭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들 있잖아요. 정말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말, 행동, 말투, 자세, 태도 여기에서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시면 한번 내 스스로가 되돌아보고 한번 재점검하시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이 영상을 보고 너무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그분들에게 정말 이런 똑같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린이 재단에 또 책을 기증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읽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좀 초대를 해서 그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너무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제가 나름대로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거든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경험, 생각, 마인드 이런 거를 그 친구들에게 너무 나눠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요. 너무 알려주고 싶어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운명을 거스르다의 저자 권순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